주식회사 BNP의 홍경환 이사입니다. 오늘 캠벨 데이터 로고와 디지털 통신 웹 세미나를 제가 진행하게 됐고요. 예, 오늘 교육의 세미나 목적은 최근 들어서 이제 캠벨 데이터 로고로 과거에는 이제 아날로그 전압 측정이라든가 펄스 측정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쪽에 데이터 로고가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각종 시리얼 및 디지털 통신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 교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실질적으로 데이터 로거 이런 디지털 통신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려면 보통 한 몇 박 며칠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대략 한 30분 정도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목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할 내용은 RS232-485 이더넷 입출력, 그리고 모드버스 SDI12 통신 규약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하고 바이너리, 예, 그 다음에 로고넷 터미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S232 통신은 이제 보통 1:1 통신, 흔한 말로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론적으로 25m 이내 통신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485 통신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는 통신 방식이고요. 최대 1km까지 이론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고 멀티드랍 방식이라 그래서 1:N 통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더넷 통신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엔드엔드 통신, 그리고 빠른 속도가 이제 장점이고요. RS232라든지 485 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통신 속도가 115K 정도, bps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 CR1000X, 그 다음에 CR6, CR310, CR300에 각각 데이터 로고별로 가지고 있는 RS232 채널, 이더넷 포트 채널의 개수, 포트의 개수를 정리를 해냈습니다. 각각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CR1000X고요. CR1000X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RS232 포트가 C1번부터 C8번까지 C 포트가 8개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 8개를 전부 다 RS232 포트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C5번부터 8번은 485 포트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설정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RS232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C1번부터 8번까지는 흔한 말로 DTE 포트라고 하고요. 중앙 아래에 있는 거 이거는 하나 따로 있는 거는 DC 포트입니다. 뒤쪽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CR1000X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기본적으로 RS232 센서를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R6입니다. CR6는 아래쪽에 보시면 C1번부터 4번 포트까지 디지털 포트가 4개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의 RS232 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1번부터 4번은 역시 CR1000X처럼 RS485 포트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CR6는 또 특징적인 것이 이 위쪽에 유니버셜 채널이라 그래서 12개의 유니버셜 채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날로그 디지털 겸용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RS232 채널 목적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 총 6개의 RS232 포트가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R310입니다. CR310 같은 경우는 여기 디지털 포트가 C1, C2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RS232 포트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이더넷 포트가 있고, CR300은 CR310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딱 하나 차이는 이더넷 포트가 없다는 거고요. 예, 하나 특징적인 경우에는 CR300과 CR310의 C1, C2는 RS232 포트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C1 포트 따로, C2 포트 따로 해서
수신만 가능한 경우에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신 말고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경우 분리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R300, 310 중간에 보시면 여기 RS232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CR3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RS232 포트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RS232 포트 연결할 때 물리적인 연결 방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일단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DT 포트와 DC 포트 사이에 연결할 때, 그리고 같은 DC, 그 다음에 DT 사이에 연결할 때 연결 방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핀 번호가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그 통신용 모뎀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핀 9개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 보시다시피 보통 2번, 3번, 5번, 2번이 RX, 3번이 TX, 5번이 그라운드, 그 세 가지 핀만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요점은 DT 포트와 DT 장치와 DC 장치 서로 다른 거를 연결할 때 1대1, 그리고 이렇게 같은 성격의 장비가 서로 시리얼로 연결이 될 때는 크로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예, 쉽게 되겠습니다. DT 모뎀 장치와 DC 장치가 어떤 차이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쪽 계열 쪽은 다 DT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뎀 쪽 계열은 DC 포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데이터 로거의 C 포트는 DT 포트, 즉 컴퓨터 포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거의 RS232 포트는 DC 포트란 거를 기억을, 즉 모뎀 포트란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전 화면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캠벨 로고의 C 포트는 DT 포트고 RS232 이쪽 포트 9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포트는 DC 포트란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연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RS232 출력 센서는 대부분 DC 포트고요. 그래서 캠벨 로고의 C 포트와 연결을 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TX는 TX끼리, RX는 RX끼리 1대1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R1000X는 총 5개 RS232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에 그 RS232 센서를 6개 이상, 6개, 7개, 8개 이렇게 다량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R1000X, CSIO 포트라고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잠깐 앞쪽으로 돌아가 보면 예,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쪽에 CSIO 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표준 RS232 포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핀 배열이 일반 표준 RS232 포트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5개 RS232 포트가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변환기를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RS232 센서를 추가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요. 단 CR300하고 CR310 같은 경우는 CSIO 포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RS232 포트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다음은 RS485 입출력의 물리적인 연결 방법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R1000X의 포트 5, 6, 7, 8번은 해프트플렉스 방식의 485 출력 센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6번에 하나, 7, 8번에 하나, 그래서 2개까지 각각 연결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연결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C5번부터 8번은 485 포트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485 센서가 3개 이상이다 했을 때는
여기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 드롭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485 센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485 포트에다가 여러 개의 RS485 출력 센서를 멀티 드롭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각 센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소를 부여를 한다든지 고유한 명령을 갖고 있다든지 해서 각 센서가 구분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의 485 포트에 여러 개의 센서를 계속 연결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RS422 방식이라고 하고요. 485 풀 두플렉스 방식, 즉 사선식 센서 연결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풀 두플렉스 방식인 경우에는 사선식이므로 CR1000X의 5, 6, 7, 8번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TX는 RX끼리, RX는 TX끼리 결선을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풀 두플렉스 방식은 해프 두플렉스 방식에 비해서 양방향 통신, 즉 비유를 하자면 선로가 2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85 해프 두플렉스 방식은 단일 선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CR300이나 300, 구형 CR1000의 경우에는 485 채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약에 485 센서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485를 RS23으로 바꿔주는 보급 변환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주 쓰는 모델은 세나사의 LTC100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포트의 물리적인 연결, 요즘은 이제 이더넷 센서를 과거에는 거의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점점 이더넷 출력을 갖고 있는 센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를 데이터로 연결할 때는 여기 아래 왼쪽 보시다시피 이더넷 포트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로 이 모뎀을, LTE 모뎀 같은 것을 이더넷 포트에 연결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더넷 출력을 가진 센서도 점점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 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규약은 통신 프로토콜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치와 장치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어떤 규칙을 갖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만 서로 기계와 기계가 서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언어 같은 것이 되겠죠.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한국말을 써야 의사소통이 되고 미국에서는 영어를 써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듯이 국가별로 언어가 다르면 서로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계 사이에서도 어떤 정해진 규칙에 맞는 대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대화가 되는 것처럼 이것을 통신 규약 또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두 가지 범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국제 표준 통신 규약들이 최근은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모드버스, 그 다음에 캔버스라든지 SDI 12와 같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모드버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 표준 통신 규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많은 장치라든지 센서들이 이 모드버스 입출력 방식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통신 규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표준 통신 규약 말고 이제 제조사별로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고유한 통신 규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 센서 고유한 디지털 출력에 맞춰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로고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서로 데이터를 읽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모드버스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모드버스는 1979년 모디콘, 지금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사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시리얼이나 이더넷 환경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있고 보통 이제 RTU라고 부르는 장치하고
스카다 시스템, 즉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목적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RTU, TCP, ASCII와 같은 세 종류가 존재가 하고요. 그리고 통신을 할 때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로 구분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스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장치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데이터 로거가 되겠죠. 그리고 슬레이브 장치는 마스터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센서나 데이터 로거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로거는 중간에 껴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 역할도 해야 되고 슬레이브 역할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데이터 로거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마스터가 되고 데이터 로거가 슬레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로거 입장에서는 또 센서에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데이터 로거가 마스터, 센서가 슬레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캠벨 로거 자체가 마스터 설정과 슬레이브 설정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드버스 용어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지스터, 뭐 주소, 어드레스, 뭐 펑션 코드, 모드버스 맵이란 이런 단어들, 용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라는 말은 그 RTU 장치의 어떤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저장된 특정 메모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드레스 주소가 나오는데 모드버스 네트워크 내에서 각 장치들은 주소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컴퓨터는 뭐 1번이고 데이터 로그는 2번이고 뭐 센서는 3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주소가 서로 달라야 이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코드는 모드버스 명령에서 수행할 기능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다시피 펑션 코드가 쭉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대부분 3번과 4번 기능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홀딩 레지스터를 읽거나 인풋 레지스터를 읽는다든지 그 기능을 주요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드버스 맵이란 거는 RTU의 여러 가지 레지스터, 그 RTU의 메모리 번지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텐데 그 몇 번 번지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그러니까 1번지에 온도 데이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번지에 뭐 습도 데이터가 있고 세 번째 번지에 뭐 풍향이 있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어디에 뭐가 있다고 표현한 그거를 모드버스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맵이 있어야 서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각자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는 데이터를 알고 거기 해당 위치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은 센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데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개의 레지스터는,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 개의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정수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 하나를 사용하므로 이제 2바이트, 즉 16비트 기본 단위가 되어 있고요. 실수라든지 롱이라 그래서 좀 길이가 긴 정수 타입, 그런 경우에는 4바이트, 즉 32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두 개의 레지스터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인풋 레지스터와 홀딩 레지스터의 메모리 주소를 읽기 위해서는 인풋 같은 경우에는 3만1부터 시작하고 홀딩 레지스터는 4만1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PC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미 다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RS485 출력 센서를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실제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프트의 WS500 통합 센서는 모드버스 485 출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벤전의 뭐 일사량 센서 RT1 같은 경우도 모드버스 485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매뉴얼을 봐보게 되면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각 색깔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매뉴얼 이런 식으로 다 정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485 규격에서 그 통신 속도, 데이터 비트 페리티, 이런 시리얼 통신 정보들이 매뉴얼에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R 데이터 로거가 마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센서가 슬레이브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센서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인풋 레지스터라고 해서 여기 몇 번 번지에 뭐가 나오는지 정리가 매뉴얼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5번에 일시약값이 있고 예를 들어서 8번 번지에 PV 패널 온도 값이 있다라고 정보가 제공이 돼 있죠. 이걸 흔한 말로 모드버스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U 타입 같은 경우는 unsigned integer, 즉 데이터 타입이 16비트의 정수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16비트 signed integer.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사량 값과 PV 패널 온도 값은 S 타입이죠. 그래서 16비트 signed integer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그 센서 매뉴얼에 모드버스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이터 로그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실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그 RT1이라는 모드버스 485 센서에서 485 통신으로 데이터를 읽은 실제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모드버스 마스터라고 해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표준 통신 방식의 장점인 건데요. 캠벨 로고 프로그래밍 툴인 CR 베이직에서 간단하게 이 한 줄로 모드버스 통신을 끝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준 모드버스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 표준을 다 지켜서 데이터가 날아오기 때문에 이 한 줄로 다 끝낼 수가 있는 거고요. 홈 C7 포트, RSC32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로고가 모드버스 마스터로서 센서에서 값을 읽어오게 되고요. 아까 모드버스 맵을 보시면 1, 2, 3, 4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쫙 가져오죠. 그런데 그 중에 6번째 데이터, 그게 일사량 값이고 9번째 데이터가 PV 패널, 그 태양광 모듈 온도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줄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리얼 오픈을 해주게 됩니다. 모드버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시리얼 포트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얼 오픈을 했고 캠벨 그 CR 베이직에서 명령에 대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 내용이 다 뜨고 여기서 옵션식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콤 C7번 포트로 통신을 하고 속도는 예를 들어서 19200bps 라고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마스터 명령을 역시 우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4번 리드 인풋 레지스터를 읽으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16비트 사인드 인티저로 해서 설정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앞서 매뉴얼에서 잠깐 돌아가 봤을 때 매뉴얼에 여기 인풋 레지스터 정보가 여기 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16비트 사인드 인티저라고 매뉴얼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모드버스 마스터의 명령에 설정을 똑같이 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32비트 플로우트도 있고 16비트 뭐 사인드, 뭐 16비트 언사인드 인티저, 그 외에 모드버스 아스키, 즉 매뉴얼에 나온 모드버스 485 슬레이브 쪽의 센서의 정보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로그하고 모드버스 485 센서 사이에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가 요청을 하게 되면 슬레이브가 그 응답으로서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마스터의 요청 코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이트씩 01, 04, 0000 이런 식으로 요구를 보내면 슬레이브가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 485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주소죠. 1번 주소를 갖고 있는 센서에다가 이 요구 명령을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트는 4번 인풋 레지스터를 읽어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예. 그 외에 길이, 마지막에 체크삼.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보내면 응답으로서 슬레이브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물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CR 베이직에서 명령에서 우클릭을 해서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쉽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진 코드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다음 예시는 이제 캠벨 데이터 로그가 슬레이브,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마스터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더 간단하고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모드버스 슬레이브 명령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거는 단지 슬레이브 역할만 하고 그 마스터인 컴퓨터에서 어떤 요구 명령이 오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예, 모드버스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 역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설정 할 수 있는 옵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모드버스 1 MIN이라는 어레이, 즉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모드버스 1분 어레이의 데이터를 단지 올려만 두면, 그리고 그 데이터 순서, 즉 모드버스 맵을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한테 제공만 해주면 알아서 가져가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버스 TCP 형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드버스 명령어 관련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모든 거를 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단지 모드버스 TCP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얼 포트 자리에다가 단지 숫자 502, 즉 통신 포트 502 포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 로그에서 자동으로 그 통신하는 내용이 모드버스 RTU 방식에서 모드버스 TCP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드버스 ASCII, RTU, TCP 모두 캠벨 데이터 로그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통신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SDI1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DI12는 이제 88년도에 USGS라고 지질조사국에서 개발을 한 건데요. 저전력이고 구조가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통신하는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향풍속처럼 1초에 서너 번, 1초에 한 번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통신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토양 수분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그 통신을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고 다양의 센서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SDI12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센서에 하나의 디지털 채널에 최대 62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주 측정하는 센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장단점을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SDI12 주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M 명령어, C 명령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측정하는 경우에는 M 명령이고 연속 측정하는 경우에는 C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매뉴얼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DI12는 국내에서 많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캠벨 로고에서 SDI12를 지원하는 채널은 홀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357 CR1000X의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디지털 채널에 SDI12 센서를 뭐 10개 연결하고 3번 채널에다가 또 뭐 20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다량의 SDI12 센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통신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요. SDI12 로고 프로그램이 예시입니다. 그래서 모드버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줄로 SDI12 레코더라는 이 한 줄의 명령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드버스처럼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캠벨 로고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SDI12 센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 센서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SDI12 레코더 명령어 하나, 그리고 M 명령어를 썼죠. 앞에서도 M 명령어를 썼고요.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명령어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구를 보내면 센서에서 데이터가 수신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숫자는 수위 값이 나오고 두 번째 숫자는 수온 값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좀 무게식 우량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거의 9개 정도, 8개 정도 데이터가 수신이 되는데 순서대로 어레이에 이렇게 쫙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센서 고유한 통신 프로토콜, 통신 규약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의 경우에 이제 매뉴얼을 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0하고 CR은 엔터란 뜻입니다. E0라는 명령을 센서에 보내면 그 응답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 이슬점, 체감 온도, 습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도 있죠. 그래서 명령어가 E0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으로서 이렇게 쭉 아스키 문자열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한 예시를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에 매뉴얼에서 이 재료를 전송을 하면 응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할 변수들을 여기에 선언을 했고요. 시리얼 포트를 오픈을 했고, 여기 보시면 시리얼 아웃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RS232 채널을 통해서 E0라는 명령을 로고 시리얼 채널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센서에서 어떤 응답이 오면 이제 그것을 문자열을 읽어서 문자열 변수, 즉 텍스트 인풋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스트링이라 그래서 읽은 문자열을 요리를 해서, 즉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순서대로 온도, 이슬점, 체감 온도, 습도, 기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각 변수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표준 통신 규약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과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센서 고유의 통신 규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리얼 아스키 출력의 센서의 경우에는 시리얼 아웃 명령을 통해서 명령을 내보내고 응답이 오면 그거를 시리얼 버퍼에 있는 응답으로 온 문자열을 텍스트 인풋이라는 변수에 또 넣고, 텍스트 인풋을 또 다시 한번 요리를 해서 순서대로 구분을 해서 어떤 놈이 데이터인지 순서대로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간 명령어, 그 다음에 응답으로서 이렇게 오는 건데요. 그래서 스플릿 스트링이라는 명령이 그게 또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명령이고요. 다음은 아스키. 그러면 도대체 아스키라는 게 무슨
거냐, 뭐냐 도대체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아스키 코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표준으로 정해놓은 코드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신을 할 때는 PC하고 PC 사이에, 즉 데이터 로그하고 센서 사이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신을 할 때는 0과 1의 숫자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1비트라고 하고 8개가 모이면 1바이트. 그래서 8비트면 2의 8승이기 때문에 256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부터 256개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미국에서 초창기에 이렇게 정해서 코드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아스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를 했듯이 캠벨 로고에서는 이런 아스키 복잡한 아스키 코드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 예시처럼 시리얼 아웃 명령을 통해서 그냥 따옴표 안에 E0라고 입력만 하면 E0라는 명령이 센서에 전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같은 아스키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시리얼 포트가 아니라 이더넷 포트로 아스키 입출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시리얼 통신을 하는 경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리얼 아웃, 뭐 시리얼 인 또는 스플리트 스트링 명령, 예, 그런 식으로 명령을 주고 응답을 읽고 그 다음에 응답 온 문자열을 요리를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고 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시리얼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아래쪽에 TCP 소켓이라고 해서 TCP 오픈 명령을 해서 통신을 할 목표 IP 주소하고 포트를 여기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로우 시퀀스 아래쪽에 60초 간격, 보통 1, 2분 간격으로 계속 TCP 오픈 명령을 지속적으로 해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TCP 포트를 이더넷 포트를 열어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시리얼 아웃 할 때도 어떤 시리얼 포트를 적는 게 아니고 여기 TCP 오픈 명령에 의해서 리턴이 되는 TCP 소켓이라는 이름을 그 통신 포트 대신 시리얼 포트 들어갈 자리에다가 똑같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바이너리 입출력입니다. 이거는 짧은 웨비나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바이너리 통신은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아스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에 아스키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아스키 코드표에 의한 규칙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통신을 하면 되는데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아스키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작업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캠벨 로고에서도 바이너리도 역시 프로그래밍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기상청에서는 본인 스스로 아스키 법칙을 따르지 않는 통신 규약을 정의해서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캠벨 데이터 로고에서 마찬가지로 약간 더 복잡하긴 하지만 자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상청 통신 규약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시리얼 통신, 뭐 표준 통신 규약, 그리고 맞춤 통신 규약 뭐 이런 것들을 쭉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끝으로 로그아넷이 갖고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디지털 통신을 하는 경우에, 즉 시리얼 통신, 뭐 이더넷 통신 하는 경우에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익숙하실 것 같고요. 이게 로그아넷의 커넥트 창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CR1000X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번 커넥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시간이 뜨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터미널 모드 기능입니다. 커넥트 창의 위에 메뉴에서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터미널 에뮬레이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오픈 터미널을 클릭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몇 번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 이런 CR1000X 프롬프트가 뜹니다. 여기서 W 명령을 W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CR1000X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신 포트, 디지털 통신 포트가 여기 다 뜹니다. 물론 그 다른 종류의 로고 CR300이라든지 CR310도 똑같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포트 개수가 적으니까 콤 C1이라든지 지금 여기 CR1000X 같은 경우는 1357 총 8개 포트가 다 있으니까 그게 다 뜨는데 일부만 뜨겠죠. CR30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보고 싶어 하고 있는 W 명령은 watch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디지털 포트의 번호를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잠깐 지났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열고 W watch 명령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CR1000X의 콤 C7, 콤 네 번째 RS 이상의 포트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고 싶다 하면 12번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치고 ASCII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ASCII 규칙을 따르는 거라면 yes. 만약에 바이너리라면 no, n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es를 하고 엔터를 치면 지금 현재 제가 그 데모 CR1000X 데이터 로고에 RS232 포트에다가 어떤 다른 장치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C7번 포트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여기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더넷 포트든 시리얼 포트든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시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T는 전송이고 R은 수신입니다. 그래서 C7번 포트에서 뭐가 나가고 뭐가 들어오는지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시 45분 12초에 뭐 헬로우라고 나갔고 바로 10시 45분 13초에 R 그래서 hi 하고 이런 문자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통신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적용한 후에 센서하고 통신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W 명령하면 여기 보시면 각종 시리얼 포트가 다 있고요. 이더넷 포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TCP/IP 이더넷 포트에서도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감시 실시간으로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